안녕하세요. 공연을 이야기하는 시아톡입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온라인 공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맞습니다. 왜 온라인 공연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청 이제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연계가 사실 지금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 뭐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자면 그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서 이렇게 보면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연극, 뮤지컬, 뭐 오페라, 무용 모든 장르를 포함한 공연예술의 매출액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나 오페라랑 국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공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연은 사실 이렇게 실제로 관객을 만나서 해야 이루어져야 하는 장르잖아요. 그리고 또 배우들끼리도 또 공연하는 실연자분들끼리도 이렇게 연습을 밀접하게 해야 실제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르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한국의 공연계는 상황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공연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영국의 웨스트엔드 나 미국의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셧다운 상태로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3월쯤에 셧다운이 되었을 때는 6월까지 셧다운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늘어났다가 지금은 내년 2021년 1월까지는 공연이 힘들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나라는 공연이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비교적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우선 진행 중이던 공연들이 조기 폐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죠.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펀홈과 렌트 모두 조기 폐막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투어를 돌고 있는 오페라의 유령의 경우에도 조기 폐막이 이루어졌고요. 또 아예 공연이 미뤄진 경우도 있어요. 서울시 극단에 나혜석이라는 연극 관람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개막이 미뤄진 상태라고 연락이 왔고요. 이미 예매가 이루어진 공연에 대해서 좌석 거리두기 좌석제를 적용을 해서 예매를 일괄적으로 취소시키고 재예매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럼 이제 제가 갖고 있던 티켓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 다음 콘텐츠로 원래 그레이트 코멧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레이트 코멧은 아쉽게도 내년으로 아예 연기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연을 아예 멈추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즘에 온라인 공연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8월 31일부터 그 한 주간 K-뮤지컬 온에어라고 해서 하루에 하나씩 국내 창작 뮤지컬이 한 편씩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계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이 있었죠, 그때? 첫 번째 월요일에 송출되었던 작품이 2017년에 무대에 올라왔던 뮤지컬 펠레터였고요. 두 번째로 올라왔던 작품이 여신님이 모두 계셔라는 뮤지컬이었고, 세 번째 작품은 정동극장에서 공연했던 적벽이라는 작품이었고,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올라왔던 작품이 더 픽션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네 가지 작품 다 굉장히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관람을 했던 것 같아요. 네. K-뮤지컬 온에어에 송출되었던 작품 중에 적벽을 빼고 모두 실제로 관람을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영상을 보니까 약간 그때 제가 직접 봤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뮤지컬을 보다 보니까 약간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었고, 제가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이렇게 극을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 네 작품 중에 더 픽션을 빼고 나머지 세 작품을 실제로 봤었는데, 이거를 또 사실 이 작품들이 종연을 한 지 좀 꽤 된 작품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일단은 제일 기쁜 좋은 마음이 가장 앞섰었고, 뭐 물론 그쵸. 보면서 또 우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도 좋았지만, 사실 단점도 보이긴 했어요. 온라인 공연의 단점도.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온라인 공연에 대해서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디가 느낀 온라인 공연의 단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현장감이 부족하다는 점. 공연을 본다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현장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온라인 공연이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장감을 대체할 수 있는가인데 사실 아직 지금까지의 온라인 공연의 형식은 현장감까지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집이라는 공간에 앉아가지고 영상 안의 내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했듯이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와 다른 시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맞아.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한 거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이렇게 프레임 안에 담긴 모든 장면과 그 뭐 소품과 이런 것들이 연출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공연으로 치면은 공연 이렇게 무대 안에 담긴 모든 게 그 연출의 의도가 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화는 그러니까 감독님이 원하는 대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공연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그 연출님이 무대 위에 올려놨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곳에 이렇게 포커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우의 표정을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배우의 표정을 보고 싶은데 촬영은 맞아요. 다른 곳을 촬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 장면은 풀샷으로 보고 싶은데 한 배우의 표정만 포커스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점이 가장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그 온라인 공연을 송출할 때 실제 관객들이 집중해서 관람하는 시간, 실시청 시간이 20분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중력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제가 모든 다른 관객들과 같이 공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맞아. 집에 있으면 저희 집에서 TV 볼 때도 TV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하는 것처럼 공연도 사실 공연의 느낌이 아닌 거죠. 내가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진 무언가를 시청은 하고 있지만 이게 공연처럼 딱 집중해서 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공연장에 가면은 진짜 물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객석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집에서 보다 보면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돌릴 채널이 없는 거죠. 공연장에서는 채널을 맞아. 고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짓도 할 수 없고 채널을 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집에서 보면 그렇지 못하죠. 맞아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점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게 뭐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저작권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공연은 무대 위에서 한번 공연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객석 내에서의 불법 촬영이나 녹취만 잡아내면은 이제 그 저작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다 보면은 많이 무단으로 되겠죠. 네, 전제하고 배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저작권 문제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는 실제로 저작권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철저하게 저작권을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 말고도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딱히 수면 위로 떠오를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공연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의 형식으로 변경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저작권과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쵸. 또 앞에서 말했던 단점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짝 뒤집어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자유롭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원하는 맞아요. 자세로 원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서 우리나라 공연의 경우는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맞아. 공연장이 특히 대학로 혹은 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이 정도의 공연장이 굉장히 다 몰려있기 때문에 지방 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공연을 정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몇 배로 품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출한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관객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관객층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편리한다는 장점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연을 접할 수가 있게 되니까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이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오페라 레드슈즈가 네이버 TV에서 녹화 중계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오페라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렇게 네이버 TV에서 마침 제가 시간이 될 때 중계를 해준다니까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로 처음으로 오페라를 이렇게 풀로 보게 되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연극이나 뮤지컬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네이버 TV 그렇죠. 같은 걸로 처음으로 이렇게 맞아요. 보고 또 실제로 공연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온라인 스트리밍의 경우는 코로나 시대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 이것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서 이걸 본 잠재적 관객들이 티켓을 구매해서 극장에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의 하나였으니까 사실 홍보 효과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스트리밍을 했던 건데, 이게 여전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2017년에 레드북, 뮤지컬 레드북을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네, 그때 아마 생중계. 네, 맞아요. 생중계 했었어요. 네, 전막 생중계. 네, 전막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 생중계를 하고 나서 아마 그 이후로 티켓이 거의 매진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실황 중계를 해준다는 게 약간 이걸 보고 보러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마케팅 효과가 돼가지고 실제 공연을 보러 가는 그런 관객들이 많았죠. 네. 우리나라는 사실 공연이 DVD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박제가 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 돼봤자 16년, 17년? 그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는 아카이빙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잠시 뉴욕에서 살았을 때 뉴욕의 링컨 센터에 간 적이 있었어요. 링컨 센터에 공연 예술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공연 예술에 관한 책들과 아카이빙 자료가 모여 있었는데, 아카이빙 자료가 정말 방대한 거예요. 각종 DVD와 각종 그 영상들과 모든 음악, 앨범, LP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요. 물론 대학로의 예술가의 집에 가도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꽤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해외처럼 잘 보관해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모르면 이렇게 접근하기 힘든 기록물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DVD를 내거나 아니면 뭐 OST를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계를 해주거나 해서 기록을 해두면은 사실 공연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카이빙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공연계 발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NT 라이브를 생각이 난 건데, NT 라이브, 그러니까 내셔널 시어터 라이브의 경우는 거의 공연 영상화 사업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에서 처음 이제 자신들의 국립극장에 올라오는 공연들을 정성을 들여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현재는 NT 라이브라는 사업이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 영상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잘 됐죠. 네.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온라인 공연을 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롤모델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NT 라이브 같이 예술의 전당에서 세컨 스크린이라는 거를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코로나가 이렇게 발발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제일 먼저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녹화해놓은 자료를 이제 해외에서 또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면 교류가 더 쉬워질 것 같기도 하고. 브로드웨이도 영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넷플릭스 같이 OTT 플랫폼처럼 브로드웨이 HD나 브로드웨이 라이브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각종 공연 영상들을 스트리밍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엑스칼리버라는 뮤지컬이 한번 그 웹사이트에서 상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사나 컴퍼니 기록용으로만 이렇게 촬영을 해두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렇게 촬영 장비를 정말 전문적으로 갖추고 좀 각도 같은 것도 이 공연을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잡아서 촬영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TV에서 거의 많이 중계가 되고 있고요. 실황 중계도 있고 녹화 중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료 중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를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상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은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 공연보다는 엄청 싼 가격이죠. 훨씬 저렴한 네. 가격이죠. 그 외에도 유튜브, 말씀하신 네이버 TV 같은 경우에 서울문화재단이나 남산예술센터,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같이 공공극장이나 극단 같은 경우 채널에서 각종 공연이 상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에 온라인 공연 이렇게 5글자만 치면 그날의 상영 일정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공연을 직접 보러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처럼 온라인 공연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